안녕하세요, 코독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머신러닝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이런 게 좋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뭐 돼야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뭐 어떻게 저떻게 하다 보니까 흘러 이쪽 일을 하게 됐고, 이제 막상 하고 보니까 좀 요런 게 장점이다. 요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사실 제일 체감적으로 제가 이제 이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는 머신러닝 엔지니어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모든 개발자라는 직업에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일을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어폰을 끼고 일을 할 수 있다. 이 점이 저는 사실 제일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생각을 해보면은 직업들 중에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많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뭐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도 계속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편집을 해야 되니까 이어폰 끼기 어렵고, 뭐 사무직 같은 경우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실시간으로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이어폰 끼고 하기도 어렵고, 현장 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그렇고요. 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좀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개발자라는 직업이 이제 그런 점에서 되게 마음에 들고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직업이랑 좀 다를 수 있는 점은 어쨌든 어떤 태스크가 주어지면은 이제 그거를 완수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지. 이제 그 과정에서 내가 타임라인을 어떻게 잡고 이제 어떤 식으로 프로블럼 솔빙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이제 나한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플렉서블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전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AI 알고리즘을 어떤 서비스에 넣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이제 그게 뭐 언제까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전체 시스템 중에서 뭐 어떤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그 기간 내에 제가 개발한 어떤 모듈에 인풋이 들어오면 이제 원하는 아웃풋만 좋은 품질을 내줄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뭐 데이터 쪽에 시간을 쏟든 혹은 모델링 하는데 시간을 쏟든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자유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 개발자라는 직업 자체가. 그리고 또 막상 다른 사람이 맡은 일을 또 코드까지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했는지 또 알기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일을 맡긴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런 면들이 일을 하면서 좀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그 머신러닝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인데, 보통 이제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긴 해요, 사실.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심지어 뭐 한 달 넘게 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보통 뭐 한 3, 4일 정도 학습을 돌린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모델을 열심히 만들어서 학습을 딱 하고 돌려놓으면 어쨌든 3, 4일 동안은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시간이 비는 거예요. 3, 4일 정도.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좀 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몰랐던 것들 혹은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잘 풀리지 않았던 것들, 좀 그런 거를 이제 알아보고 좀 공부하고 좀 이런 데 쓸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내가 두 명이 돼서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이 지금 공부를 하고 뭐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미 제가 돌린 머신에서 이미 학습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뭔가 제가 동시에 병렬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퇴근하고 좀 쉬고 뭐 자는 동안에도 내 컴퓨터는 열심히 일을 한다. 나 대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뭔가 내 스스로 뭔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좀 뿌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단점이 뭐가 있냐면 뭔가 내가 모델을 돌리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학습을 시켜놓고 있지 않으면은 뭔가 내가 좀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GPU는 항상 돌아가고 있어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을 돌리고 결과를 볼 때까지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좋게 생각해서 장점이지 그렇게 장점으로 느끼지 않으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보통 개발을 할 때는 뭐 어떤 걸 만들면 바로바로 테스트 해가지고 이제 성능이나 품질 측정해가지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고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 속도를 굉장히 빨리 가져갈 수가 있는데 머신러닝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기가 특히 모델링 쪽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을 하는데 그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점점 이제 모델도 커지고 데이터도 많아지고 GPU도 많이 써야 되고 점점 이제 그런 빅모델 쪽으로 이제 트렌드는 가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이렇게 연구를 이제 빠르게 돌려가지고 이제 트라이얼 앤 에러로 이제 검증해서 나가는 그런 방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좀 여유를 가지고 모델 하나 돌려놓고 좀 여유를 가지고 이제 내 가설이 좀 맞았는지 내 생각이 맞았는지 좀 그런 걸 검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머신러닝 엔지니어 직업의 좀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뭐 자연과학이나 뭐 그런 쪽이랑 그때 전산과 교수님이셨는데 이 전산 쪽 연구를 할 때 좀 다른 점이 뭔지 아냐. 그때 아무도 대답을 못 했거든요, 아무도.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이제 그쪽 자연과학이나 이쪽은 연구를 한다는 게 이제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발견이고 전산 CS 쪽은 크리에이션이다, 그러니까 창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물리 법칙을 뭐 모델링하고 뭐 뭔가를 발견하고 이런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발견이잖아요. 이미 있는 어떤 법칙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 그거를 우리 나름대로 수식으로 뭐 해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C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잖아요. 이제 0과 1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비트를 가지고 이제 점점 발전해서 결국에는 이런 인공지능을 하는 데까지 우리가 온 거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거의 새로운 발견이라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창조인 거죠.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걸 테스트를 해보고 그게 잘 되면은 이제 그 아이디어를 넣어서 만든 어떤 알고리즘을 새로 창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서 일할 때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이게 굳이 머신러닝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모든 개발을 하는 그런 CS 쪽에 다 이제 통용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또 급격하게 많이 발전을 이뤘고 또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점점 이쪽으로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또 발전이 진짜 급속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이쪽이 새로 만들어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거를 보고 좀 영감을 받고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좀 이런 어떤 지적 자극이 되는 그런 템포가 굉장히 빠른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한 번 배운 거 가지고 이제 쭉 10년, 20년, 30년 쓰고 싶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새로운 걸 항상 배우고 싶고 내 가설을 막 테스트 해보고 뭔가 만드는 거 좋아하고 막 나만의 걸 만드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거 익히는 거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빠르게 좀 적응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기술이 진짜 과장돼서는 뭐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쫓아가야 되고 또 그런 거에서 이제 직접 자극을 느끼면서 내가 나름대로 생각한 어떤 가설을 실제로 구현을 하고 그러니까 즉 크리에이션을 하고 그게 실제로 잘 워킹한다는 것을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좀 그런 과정들이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직업들에서 쉽게 뭐 볼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워낙 요즘에 이제 이런 인공지능 쪽 모르겠어요. 뭐 이제는 더 이상 인공지능도 아니고 뭐 메타버스나 뭐 NFT 이런 쪽으로 또 가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사실 이런 새로운 기술적인 어떤 트렌드는 계속 꼭 바뀌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도 블록체인도 있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까 다른 직업들 대비 조금 더 보상이나 이런 측면들도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직 같은 걸 할 때도 좀 자유롭다?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글쎄 어떤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예를 들면 뭐 그 회사에 있는 어떤 기계를 잘 다루는 일이라든지, 그 회사의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해서 뭐 하는 일이라든지, 뭐 그렇다고 하면은 그 회사를 떠나서는 그 사람의 기술을 좀 쓰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술 스택이라는 게 어떤 그 분야에 있는 그 회사의 어떤 인프라에 좀 맞춰져 있는 그런 게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오픈 소스 그 코드들이 다 공개돼 있고 이제 오픈 소스들 많이 쓰고, 그리고 또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게 다 공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네이버에 있다가 카카오로 간다고 해서 기존에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을 다 버리고 다시 뭔가를 배워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술을 어느 회사에 가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시켜서 쓸 수가 있다라는 점이 개발자들이라는 직업 자체가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좀 내가 내 능력만 있으면 이제 이직을 해서 이제 나의 가치, 내 몸값을 올리기 더 편한 환경이다. 라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되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굳이 뭐 보상이나 그냥 개인적인 커리어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기본적으로 좀 제가 생각하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라는 직업의 뭐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일을 하면서 모델 학습이나 그런 걸 GPU를 사용하는 태스크들을 돌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내가 두 명이 된 것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스커버리가 아닌 크리에이션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 그걸 언제든지 구현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주기가 굉장히 이제 빠르다는 거. 항상 뭐 새로운 거 배우기 좋아하고 뭔가 되게 호기심 많고 좀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매력인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그렇게 막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냥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봤는데요. 앞으로도 뭐 이런 컨텐츠는 종종 많이 이제 찍을 예정이고, 재밌는 주제들 많이 가지고 올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